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텝1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구의 역사 부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0번에서 38번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서는 세설성 퇴적층의 단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모래 입자 사이 공간의 부피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입자 사이의 공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공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속성 작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극은 뭘 하게 되죠? 네,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 나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보게 되면 모래층에서 사암층이 돼요. 이것이 이제 바로 퇴적암이 되는 속성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속성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A에서 B로 가면서 공극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극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요, 빈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극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밀도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속성 작용 같은 경우는 무게에 의해서 다져지는 압축 작용과 그리고 교결 물질에 의해서 굳어지는 교결 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이 교결 작용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교결 물질이 들어가죠. 이제 마치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서 입자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있는 기억의 교결 물질이 침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퇴적암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먼저 A하고 B부터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는 석탄과 척트가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기적 퇴적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유기적 퇴적암의 경우는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생물이 관여하는 경우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자, 다음 B를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B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세설성 퇴적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세설성 퇴적암은 A가 아니라 B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세설성 퇴적암 중에서 모래가 퇴적된대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염 아니고요. 이때 암염 같은 경우는 소금이죠. 그래서 NaCl이 될 거고, 이런 퇴적암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화학적 퇴적 작용을 받은 경우, 즉 침전이나 증발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암염의 경우는 뭐에 의해서? 증발에 의해서 나타난 증발암의 한 종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여감의 경우는요. 뭐가 퇴적이 된 건가요? 주로 구성하는 입자가 자갈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이제 실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입자의 크기가 2mm 정도인 퇴적물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자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갈 같은 경우는 2mm 이상이 되는 것, 그리고 모래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1에서 2mm, 그리고 16분의 1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는 보통 진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치들 대략적인 것을 기억을 해 두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물을 집어넣고 물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원형판을 원통에 넣어서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압축이 일어나는 것, 압축작용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원형판을 계속해서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무게가 점차 가해지게 되면서 공극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극 사이에 있던 물들이 어떻게 되죠? 빠져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물이 추출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추출된 물의 부피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공극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억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을 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압축시키는 것을 다짐작용이다라고도 하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과정 나에서 원통 속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험 내용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될 건데요. 처음 물의 부피가 얼마였죠? 네, 250ml였어요. 그런데 이때 추출된 양이 얼마가 되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100ml가 추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통 속에 남아있는 건요. 너무 이거 여러분들 무시한 문제 아닌가요? 얼마가 되나요? 이럴 땐 150ml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 얘기는 위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수록 무게가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위 부피당 퇴적물의 입자의 개수, 이것이 이제 바로 무엇으로 환산이 되죠? 그렇죠. 네,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작용을 받는 과정 중에서 밀도는 뭐 하게 된다? 더 증가하게 된다. 디귿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서부터는 이제 지질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주상절리, 습고, 사층리래요. 그래서 이제 가 같은 경우가 바로 비스듬하게 나타나는 사층리가 될 거고, 이런 사층리와 같은 퇴적 구조는 퇴적암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사층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얕은 물 밑에서 퇴적이 되었던가, 아니면 사막과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퇴적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 사층리의 경사 방향을 보게 되면은 뭐를 알 수가 있죠? 바람 또는 물의 흐름 방향.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때 그림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되었다. 또는 물이 이동하였다,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나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모습이 지층이 휘어져서 나타나는 습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습곡의 경우는 양 옆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을 받아서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것이 돼요. 자, 다음 다의 경우는 주상절리가 되는데, 이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기둥 모양의 절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무엇이죠?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이제 분출이 되었을 때 빠르게 냉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주상절리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된다?
주로 화산암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무암이나 유문암, 안산암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건데요. 이때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심성암이 지표를 융기할 때 형성되는 거, 지표를 융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팽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박리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박리작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상절리가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판상절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억과 니은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입니다. 지금 지질 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의 경우는 휘어져 있는 습곡인데요. 지금 모습을 이제 봤을 때 좀 이제 볼게요. 여기서 경사가 달라지는 부분, 여기 이제 접선을 그리고 이것에 수직인 선을 그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습곡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습곡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정습곡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습곡축의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왼쪽에 그림을 이제 그린 부분처럼 위로 솟아오른 부분, 여기 오른쪽도 위로 솟아오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구조, 이 부분을 향사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는 항사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경우도 역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습곡축을 이제 찾자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경사 바뀌는데 접선 그리고요. 습곡축이 이런 형태로 굉장히 수평면에 대해서 많이 기울어져 있게 됩니다. 이런 습곡이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옆으로 누워있는 횡와습곡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다를 보자라고 하면은 다에서는 단측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단측면을 기준으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지게가 상반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게가 하반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다의 경우는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간 형태의 단층이기 때문에 역단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나다 같은 경우는 습곡과 역단층이기 때문에 모두 다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질 구조 중에서 횡하습곡과 역단층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간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를 지금 볼 수가 있느냐? 역전이 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층이 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뒤집힌 거, 이걸 제일 의미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폭넓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 나이가 적은 지층이 어디에 있을 때 더 아래층에 위치를 할 때 이것도 역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지층 아래 나이가 적은 지층이 나타나는 부분, 역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지질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요. 가은은 습곡, 나는 단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습곡의 구조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상에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향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나를 보게 되면은 단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단층을 좀 봤을 때 이렇게 단층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층면을 기준으로 한 오른쪽에 있는 지게가 상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게가 하반. 그래서 제가 이 상반과 하반을 구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이제 정리하자라고 하면 상반 같은 경우는 위쪽의 너비가 이 너비입니다. 아래쪽의 너비보다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이 상반이 되고요. 하반의 경우는 아래쪽의 너비가 위쪽보다 넓은 경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안 보인다? 제가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손이 상반, 아래에 있는 손이 하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반과 하반을 찾았으면 이들이 수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지층 하나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에 있는 것이 제가 표시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층은 역단층이 될 거고요. 니은을 이제는 보게 되면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습곡과 역단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한 힘은 무엇이다? 양 옆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 기니 D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야, 그림에서는 습곡, 포획, 전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가지를 바로 뭐가 되냐면 습곡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가 전리예요. 그런데 이 전리의 모양을 보니까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상전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습곡과 주상전리가 생성된 깊이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에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네, 지표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이 되게 되면 빠르게 냉각이 되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육각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습곡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이렇게 지층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습곡과 단층이 생성 깊이를 조금 이제 비교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습곡은 어때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는 지층이 약간 어떤 상태라는 얘기죠? 부드러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단층은요, 똑 끊어졌으니까 단단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콜릿 생각하면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콜릿, 판 초콜릿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냉동실에 넣어둔 거를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탁 하면 톡 부러져요. 그게 단층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초콜릿을 하나 이렇게 뜯으려면 어떠죠? 안 부러지죠. 휘어지죠. 이게 습곡입니다. 그래서 습곡과 단층의 경우는 생성 깊이가 약간 다르게 되는데요. 단단한 경우에 단층 만들어지죠. 그래서 단층의 경우는 주로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습곡은 좀 부드러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상전리의 경우는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있는 이제 다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포획된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 포획 관계를 따지게 되면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A가 B에 의해서 포획이 되었기 때문에 A에서 B의 순서로 생성되었다. 즉 포획된 암석이 먼저 생성된 것이고 포획한 암석이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니 D가 될 건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포획암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포획암은요, 원래 있던 암석과 다른 암석의 조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기저혈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혈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어떤 이제 지층 내에서 이것의 기원이 아닌 다른 먼저 만들어진 암석의 암편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획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화성암 안에 있어요. 화성암이 이제 간입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될 때 다른 암석의 조각을 가지고 오는 게 포획입니다. 자, 반면에 기저여감 같은 경우는요,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있던 것이 침식을 받고 그 조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에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여감은 퇴적암 내에 다른 암석의 조각이 있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기니디였고요. 자, 다음 문제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관이밤 P와 Q가 있는데 각각 처음량의 8분의 1과 64분의 1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을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반감 횟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P는 처음량의 8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반감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Q 같은 경우는 6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반감이 있었죠? 네, 총 6번의 반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나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번 반감이 일어난 P의 나이는 얼마다? 3억 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총 6번의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Q의 나이는 6억 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매치를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P 같은 경우는 절대 연령이 3억 년이기 때문에 3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단층 F와 F'을 이제 볼 건데, 여기 이렇게 단층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지게가 상반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게가 하반이 되죠. 그래서 이때 위아래 상하 이동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마주치는 곳에서 똑같이 관입된 이 Q 부분, 끊어진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끊어진 부분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고 그리고 상반이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층은 뭐가 된다? 정단층이 된다라는 거고, 이 정단층의 경우는 두 지게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서 잡아당기는 힘, 즉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 지역에서의 융기 횟수를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데, 융기 횟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한 면의 수가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부정한 면의 수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Q가 관입이 되고 나서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부정한 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네, P의 끝부분, 그리고 D와 연결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정합 면이 2번 있어요. 그래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융기가 한 번씩 필요하죠. 그래서 부정합 면 중에서 형성 과정 중에서 총 2번의 융기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야 되는 거 가장 윗부분이죠. 지금 보니까 이것이 수평층도 아니고요. 그리고 깨알같이 나무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층이 부정합이 형성된 이후에 뭐했다? 물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로 드러난 경우에 최소 융기 횟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그죠? 부정한 면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3번의 윤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A와 Q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때 A를 Q가 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입을 당한 A가 먼저, 관입한 Q가 나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Q가 관입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네,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절단관계 법칙에 의해서 Q가 관입된 이후에 F 다시 단층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이 생성된 이후에 부정합이 한 차례가 있었고요. 이 부정합 면 위에 B가 퇴적이 되고 그리고 C, 이제 D까지 퇴적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한 것을 이제는 살펴보게 되면은 쭉 다 관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D가 퇴적이 되고 나서 네, P가 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한 차례 부정합 더 있은 이후에 E가 퇴적된 순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 순서 같은 경우는 A, Q, B, C, D, P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A층이 생성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가 될 거냐? Q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고 Q의 나이가 6억 년이 되기 때문에 6억 년 이전에 퇴적된 퇴적층이에요. 자, 그러면 A는 언제 생성된 것이죠?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인 성캄브리아 시대에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5번에 있는 최초의 척추동물, 이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류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어류가 출현을 한 시기는 네,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A보다 나중에 Q 이후에 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질 단면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B와 C는 화성암층이고요. 나머지는 퇴적층이다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보기하고 같이 하나씩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습곡하고 단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단층이 있어요. 그리고 습곡이 일어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디가 되냐면 여기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습곡이 있는 이 굴곡진 면을 단층면이 절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습곡 이후에 단층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최소 윤기 횟수를 이제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때 뭐를 가지고 판단해라? 부정합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래서 이제 부정합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B 위쪽에 기저효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합 면이 여기에 위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입된 C 위층을 지금 보자라고 하면은 C가 끝에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정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층이 가장 최상부에 있는 지층에 의해서 네, 절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부정한 면이 총 몇 개가 있다? 그렇죠.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표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어떻게 부정합이 몇 번 나타나게 됐는지 부정한 면의 수에다가 뭐를 해라? 최종적으로 지표로 드러났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라. 그래서 이 지역의 최소 윤기 횟수는 4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ABC의 생성 순서를 이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A하고 B를 보자라고 하면은 B에 A가 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획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포획된 게 먼저, 포획한 게 나중,
그래서 A에서 B의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부정합이 있고 이 퇴적층들이 퇴적이 돼요. 그리고 이 퇴적층들을 마지막으로 C가 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 B, C의 순서는 A, B, C, 디귿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가 식으면서 두 종류의 광물이 생성된 때의 모습을 이제 각각의 방사선 원소와 함께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각각 방사선 원소는 P하고 Q, 그리고 이들의 자원소가 P-Q-다 이렇게 이제는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개수를 이제 조금 판단을 해 볼 건데요. 먼저 P부터 변화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가에서 나로 이제는 가면서 여기 이제 숫자 바로 보이시죠? 몇 개가 됐다? 4개가 1개가 됐다. 즉 4분의 1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P의 반감 횟수는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Q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이 됐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Q의 경우는 한 번 반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나이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나이일 때 반감기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게 되죠? 그죠? 반감 횟수는 짧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걸 우리가 바로 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쉽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스몰 t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반감기와 반감 횟수의 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나이가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길면 길수록 반감 횟수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P하고 Q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P가 반감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반감기가 더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게 되면 나의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P 반감기의 약 2배이다. 그렇죠. 뭐가 돼요? ET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광물 속 P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 있나요? 반감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항상 원소의 양과 상관없이 방사선 원소의 경우는 항상 어떻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게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합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감소하는 양은요. 모원소의 감소량은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점차 뭐하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P와 P-가 같아질 때에 걸린 시간은 반감기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 나와 있고요. 각각 방사선 원소의 함량 B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X하고 Y의 반감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각각 0.5억 년과 2억 년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성암 A부터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반감을 몇 번 했다? 한 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반감기가 0.5억 년인 X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A의 절대 연령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0.5억 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B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Y와 Y 프라임이 1대 3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B는 몇 번 반감을 했다? 2번 반감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기 때문에 B의 연령은 얼마가 되죠? 4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나이가 많은 B가 먼저, 그리고 A가 나중에 생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있냐면 그림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플러스로 표시가 된 게 화성암 A고요. 그리고 V자로 표시된 것이 화성암 이제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A는 부정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최근에 관입이 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지역에 난정압 나타나나요? 그렇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는 기저혈감이 있는 하부의 부정압면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부정압면 아래 아예 뭐가 있어요? 변성암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난정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정압면 아래에 심성압 또는 변성압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퇴저감 같은 경우는요. 퇴저감을 A가 관입을 했기 때문에 A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퇴저감의 연령은 0.5억 년보다 많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을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난답니다. 2억 년. 그리고 이제 B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Y는 반감기가 얼마? 2억. 그래서 한 번 더 반감을 하기 때문에 3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렇게 3번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원소는 초기 양이 얼마가 되게 되죠? 8분의 1이 될 거고, 나머지가 자원소가 되기 때문에 8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모원소의 함량에 대한 자원소의 함량의 B는 8이 아니죠. 뭐가 되나요? 그렇죠. 7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1번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 단면도와 방사선 원소 X의 붕괴 곡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이제는 B를 보게 되니까 처음량의 50%와 25%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의 반감 횟수는 50%니까 한 번, 그리고 B의 반감 횟수는 2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A하고 B의 절대 연령을 구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X의 양이 50%가 되는 때 이때를 보자라고 하면은 반감기가 얼마? 1억 년이다. 그래서 X의 반감기가 1억 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A의 경우는 나이가 얼마다? 1억 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B의 경우는 나이가 2억 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층을 조금 생각을 해보죠. 2층. 일단 이 같은 경우는 하부에 기저혈감이 있어요. 그러면 하부가 부정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아래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둘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돼요? B가 관입을 한 이후에 2층이 만들어졌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A하고도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단층이 되겠죠. 그래서 단층을 저는 보자라고 하면은 2를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절단하지 못해요. 오히려 관입한 A의 암맥이 단층인 F를 절단을 하고 있죠. 따라서 A는 F보다 나중에 관입했다, 즉 E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층이 퇴적된 시기는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B와 A 사이, 즉 2억 년과 1억 년 사이에 퇴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의 시점이니까 바로 언제가 되죠? 중생대 퇴적된 중생대 지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폐석 같은 경우는요. 화폐석의 경우는 언제죠? 신생대예요. 그래서 신생대 3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 팔레오기와 네오기의 화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출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기들 기억하고 니은을 이제 볼 건데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화성암 A의 암맥이 F를 절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B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 X는 3번의 반감기가 아니라 2번의 반감기를 거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3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지질 단면도와 이제 방사선 원소들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서는 윤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소 윤기 횟수를 물어볼 때 뭐를 찾아라? 부정한 면을 찾아라. 그래서 그림에서 부정한 면을 찾자라고 하면은요. 어디에 첫 번째 부정합이 있죠? 얘가 색깔 왜 안 변하냐? 여기 A하고 B 사이에 첫 번째 부정합이 있어요. 그리고 B와 C 사이에 이때 R이 절단된 것도 이제는 확인이 가능하죠. 두 번째 부정합이 있고요. 그리고 D 하부에 절단된 면 그리고 P가 또 역시 절단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부정합이 있고요. 그리고 지표를 보니까 드러났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부정합 3개에 플러스 1을 해서 최소 윤기 횟수가 4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P하고 Q의 절대 연령의 비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절대 연령을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살펴볼 것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 P 같은 경우는 방사선 원소가 24%고요. 그리고 자원소가 76%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보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보는 거 맨날 2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만 이제 보는데 그런데 P가 반감을 2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사선 원소가 25%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포함되어 있는 게 24%이다 보니까 P의 반감 횟수는 2번보다는 어떻다? 크다. 하지만 이게 12.5%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3번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절대 연령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t보다 많고요. t를 반감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3t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Q를 보자라고 하면은 방사선 원소가 52%거든요. 한 번 반감을 하면 50%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많은 양이 남아 있으니까 Q의 경우는 한 번도 반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나이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T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Q의 절대 연령은 T보다 작고요. 그리고 P의 절대 연령은 2T보다 크죠. 그래서 이들의 B는 2보다 크다. 옳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판단을 해 볼 건데요. 하나씩 좀 이제는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출발해서 A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A를 모두 다 PQR이 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퇴적된 이후에 뭐 관입이 일어나거나 퇴적이 일어났을 텐데 여기 A 위에 있는 B가 있고요. 그리고 관입된 것들 봤을 때 3개가 모두 다 관입이 된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다 B보다 나중에 생성됐네요. 그래서 A, B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C와의 이제는 관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알같이 R은 B를 관입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합으로 끊겨 있게 되죠. 그래서 C보다는 먼저 관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퇴적층인 C가 퇴적이 되었고 C를 관입을 하고 있는 게 누구죠? 바로 P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P가 C까지 뚫고 가는데 끊겼죠. 그래서 D보다는 P가 먼저 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D가 퇴적이 되고 마지막으로 Q가 D까지 관입을 해서 분출을 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 여기에서 뭐하고 뭐가 바뀌었죠? C와 R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지질시대에 관련된 이제 쌩암기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현생 누대를 기 단위로 이제는 구분을 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시기들을 이제는 봅시다. 그래서 팔레오기가 제일 위에 있고요. 대봉기가 가장 아래 있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과거. 자, 그러면 이때 대봉기, 석탄기, 그 다음이 B가 바로 뭐죠? 페름기가 될 거고 이 페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죠. 페름기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해안선이 짧아지게 되고 대륙붕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 이 페른기를 지나면서 이제 대가 바뀌게 되죠. 중생대가 되는데요. 이 중생대 가장 초반이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중반이 시라기 마지막이 바로 뭐가 되죠? 백악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악기 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한 번의 큰 멸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원인은 우리가 운석 충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백악기이기 때문에 중생대에 속한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생존 기간들, 생물의 생존 기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기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죠? 페른기 말에 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부풀어 있는 정도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중생대 때에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들 오면서 약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중생대에 번성한 식물이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죠. 거시식물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니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니은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 출현을 해서요 번성을 하는 녀석이죠. 바로 양치식물. 그중에 특히나 이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석탄기의 대규모 산림을 이루게 되면서 석탄층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 누대로 오게 되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기간이 어떻게 되죠?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생대가 가장 길고 신생대가 가장 짧은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최초의 육상식물 언제 출현을 하게 되죠? 최초의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자외선이 차단된 이후, 즉 오존층이 만들어진 실루리아기 이후에 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시기 같은 경우는 고생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캄브리아기가 되죠. 그래서 A시기 이후에 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삼엽충이 출현한 시기는요.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부터 페른기까지 쭉 번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B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A 시기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거긴 한데, 삼엽 중에 캄브리아기에서부터 페른기까지 번성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완전 극초반이죠. 우리 고생대가 시작되는 시기를 대략 5억 4,100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삼엽충이 출현한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너무 지엽적인가요? 그래서 실제 고생대의 시작 시기와 삼엽충의
출현 시간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냥 재미로 알아둘게요. 자, 다음 디귿을 이제 보게 되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중생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번성을 하게 되는데 신생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네. 씨가 말랐죠. 그래서 멸종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매머드가 보이네요. 맘모스. 저는 어렸을 때 맘모스로 배우던 세대라 맘모스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한데 우리 아이스에이지 생각하시면 되죠.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신생대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제4기에 그리고 이제 후기에 번성을 하는 생물이 되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더듬이 있는 굉장히 징그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생대의 모습이 될 거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둘리 엄마가 있죠. 그래서 중생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가 되죠? 그래서 판계가 같은 경우는 고생대 말인 페른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생대 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트라이아스기 말입니다. 이때 분리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되죠. 그리고 양치식물이 번성을 한 것은 고생대이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중생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중생대 같은 경우는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둘리는 빙하를 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이제 찾아볼 건데요. 자, 가 시대는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을 하고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고생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어류가 번성을 하고 양서류가 출현을 한 시기는 언제가 된다? 대봉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경우는 양서류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고요.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을 하는 시기는 석탕기에 해당을 하고요. 자, 다음 다의 경우는 육상식물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층 형성 이유가 되는 실루리아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부터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존층은 다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대봉기는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류가 번성을 한 시기 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의 순서가 되죠. 그래서 다가 나의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A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 시대를 누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40억 년 전에서 약 한 25억 년 전까지 이제 차지하는 가장 처음이 뭐에 해당을 하게 되느냐? 생명체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시생 누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B가 바로 현생누대 이전에 해당을 하는 원시생명체 원생누대,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들이 생존을 하는 시기인 C가 현생누대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되죠? 지구가 만들어졌을 초기에는 산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산소는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한 20억 년 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남세균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방출이 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대기로 오나요? 아니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바로 대기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네, 철강층을 산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상 철강층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산화시킬 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네,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A에서 B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산소의 농도는 점차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시기보다 B 시기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리고 다세포 동물이 등장을 한 시기, 이것은 언제가 된다? 그렇죠. 원생 누대인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생 누대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생물이기 때문에 뭐가 단세포 그리고 원핵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페름기 말이죠. 그래서 C 시기에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성칸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물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대멸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멸종이 나타나는 것은 네, 현생 누대에서만 다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하고 디귿 되겠네요. 자, 다음 3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 누대의 특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되죠.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의 흔적, 남세균의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출현을 한 시기가 약 35억 년 전 언제 출현을 하게 된다? 시생 누대에 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ABC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바로 A가 대륙 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시생 누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옳은 것이 되고요.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경우는 다세포 생물의 흔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생 누대 그리고 거실 식물이 출현을 한 것은 네, 현생 누대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고생대 말인 페름기에 거시 식물이 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질 시대의 길이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죠? 우리 시생누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억 년 전에서부터 약 25억 년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원생누대 같은 경우는 약 25억 년 전에서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항상 최근으로 오게 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점차 짧아지게 돼요. 그런데 그 규칙성이 벗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원생누대가 더 길고요. 그리고 현생누대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4,100만 년 전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5억 년 조금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짧다라는 거. 그래서 A 누대가 C 누대보다는 길다. 하지만 B 누대보다는 짧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초대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사실 교과서상에서 다루는 초대륙의 경우는 로디니아와 그리고 판게아가 있게 되죠. 그래서 로디니아 같은 경우는 약 12억 년 전에 그래서 원생 누대 때 존재를 했던 초대륙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디니아 이전에 뭐 발바르라든지 우르라든지 이런 다른 초대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 존재했다라는 것.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정답 기억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의 역사 부분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 파트가 많은 부분이니까 암기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는 지엽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아주 디테일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뭘 하게 될 거냐? 이제 바로 날씨 파트 그 중에서 대기의 변화 부분만 함께 살펴볼 건데요. 39번에서 52번까지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요.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